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이기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해요.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빠지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혹시 나만의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우리 자신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밖에서 지켜보는 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내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몸 건강, 마음 건강 시작할게요.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원음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은 경기도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난 시간에 장시간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허리에 좀 부담이 덜 되는 자세를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연구가 다 끝났나요? 제가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네. 지난 강의 이후에 앉아서 그 자세를 취할 때 네. 우리가 엉덩이의 힘으로 앉는 자세가 네. 장시간 지속될 때 자세도 구부러지고 허리에 피로감을 더 많이 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허벅지로 지탱하는 자세에 네. 대해서 말씀드렸고,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 네.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이분들한테는 사실 이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네.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제가 하셨군요. 그 차에 앉아서 의자의 높이도 맞춰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 보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실제 한번 운전기사님들께서 해보시고 네. 그 결과를 또 이렇게 방송이나 전화로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이제 운전할 때 가장 그 허리 디스크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하는 자세들이 이제 히프 뒤쪽에 그 지갑이나 이런 걸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엉덩이를 깊숙이 집어 넣으시고 네. 의자를 바짝 당겨서 앉아서 그렇죠. 운전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허리 아픈 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가장 바른 자세인데, 실질적으로 그 자세를 하고 오랜 시간 장기간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장거리 고향을 다녀오시느라고 장거리 운전하셨다면 네. 하시고 난 다음에 허리도 되게 아프셨을 거고, 그 자세가 그렇게
장시간 지속하기가 어려운 자세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운전기사분들도 오랜 시간 이제 직업을 앉아 계시는 직업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자세로 운전하는 게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가는 거를 느끼셨을 텐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허벅지로 앉는 자세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의자의 앞부분을 이렇게 그 장치가 있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네. 안 될 경우에는 방석을 밑에 깔으시는데 네. 엉덩이 쪽에는 방석을 좀 덜 깔으시고 앞쪽으로 방석을 깔으시게 되면 네. 허벅지 밑에 이제 좀 더 받치는 공간이 생기면서 달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자의 뒷 부분을 세우는 것보다는 뒤로 조금 더 제끼시는 것이 허리에 더 그 각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시게 되면 몸이 굽고요. 네. 허벅지 뒤쪽 근육에 힘을 주시게 되면 몸이 서요. 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방석에 앉으실 때 허벅지 쪽에 좀 힘을 줘가면서 네. 그 밑에 방석을 고여놓는 이런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 설명이 그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인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방석을 엉덩이 쪽에는 두시지 말고 허벅지 쪽으로 당겨 놓고 하는 운전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거나 네. 보신 분들은 바로 지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방법이 네. 정말 도움이 돼서 네네. 문자로 오거나 전화로도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자, 그럼 오늘 미니 강의 네. 어떤 주제로 준비해 네, 주셨나요?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제가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파킨슨이라는 것도 사람 이름에서 유래됐듯이 네. 오늘 강의 또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해서 사람 이름에서 유래된 그 질환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메니에르병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이 질환이 어떤 대개 건가요?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특정 지어진 것들은 그 어떤 증후군들, 증상들을 가지고 네. 있을 때 사람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듣고 아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알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메니에르 병은 이제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네.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네. 생소한 가운데도 아 내가 들은 적이 있다라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기의 질환이고요. 네.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을 동반한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명과 어지럼증 중에 정확히 어떤 거에 해당을 하는 건가요? 기라고 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위치를 잡아주고 평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크게 보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청각기관이 있고요. 네. 또 세방고리관과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평형기관, 유지하는 기관이 있는데 네. 두 기관에 같이 병이 오게 되면 소리를 못 듣거나 그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내 내부에서만 삐 소리가 나거나 이런 네. 이명 현상이 들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평형 기관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메니에르병이 아니어도 네.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같거든요. 그런데 어지럼증을 보이는 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질환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네. 디즈니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버티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어지러움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앉았다 갑자기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이제 좀 핑 핑 도는, 도는 거, 네. 또 뭐 과로하고 난 다음에 어지러운 거 이런 건 일상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또 내과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지럼증은 그냥 이런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회전성 어지러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주위가 팽 도는 어지러움증을 얘기하고요. 그건 이제 버티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위치 이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심각하게 회전을 하면서 느끼는 어지러움을 겪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어지러움증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어지러움증과 또 이석증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그 어지럼증의 그 회전성 어지럼증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중추성 어지럼증과 네.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데 중추성 어지럼증은 말 그대로 중추신경이 자리 잡고 있는 소뇌와 뇌간 쪽에서 전정신경 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을 이제 중추신경성 어지러움증이라고 네. 얘기하고요. 그거는 이제 소뇌 이상이라든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아주 응급을 요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중추성 어지러움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응급하게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아주 응급한 질환이고요. 또 이제 말초성 어지러움증은 귀로부터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이고요. 네. 귀로부터 나타나는 어지러움증은 크게 이석증, 메니에르 증후군, 또 전정신경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가 다 다른 질환인 것 같은데요. 같은 질환이면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몸속의 귀 속에는 평형을 유지하는 달팽이관이라는 네. 곳이 있고요. 달팽이관 옆에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반고리관이라는 평형기관이 있어요. 이 세 개로 어떻게 보면 뇌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전정기관에는 또 이제 돌가루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슨 길가에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예. 칼슘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돌의 성분들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좌우의 균형을 잡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돌들이 네. 부르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돌이 떨어져 나가서 잘못돼서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반고리관의 평형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네. 세반고리관 안에 그 임프액이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샤르샤르 소리가 나겠네요. 소리도 나지만 물결이 치듯이 출렁거리겠죠. 그러면 이것이 귀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의 출렁거림이지만 네. 우리 몸속에서는 큰 파도가 출렁거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팽 돌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지러운 증상이 오는 것이 이석증이고요. 네. 또 이제 그 메니에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평형기관뿐만 아니라 네. 청각신경인 달팽이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돌가루가 들어가서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세반고리관과 달팽이관에도 있는 임프액이라는 게 있는데 물이 있어요. 네. 그 물이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팽창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밀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평형기관 쪽으로 오면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이고요. 청각기관 쪽인 달팽이관 쪽으로 그런 것들이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귀가 먹먹해지고 심하면 귀가 소리가 나고 또 들리지 않는 그런 증상을 동반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동반한 것이 메니에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석증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이 어떤 분한테 좀 잘 걸리나요? 그래서 이제 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렇게 되게 이제 이름을 지어져 있는 예. 것들이 난치 질환이고요. 잘 낫지 않는 질환들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메니에르 병을 일명 귀의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고혈압이라는 걸 압력이 높아져서 그렇죠. 이제 고혈압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니에르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금방 좋아지지 않고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네. 메니에르 증후군은 전 연령대에서 다 나타나고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네.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년 여성들에게서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니까 네. 중년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좀 쉽게 다른 분들보다 스트레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거의 대부분은 또 편두통도 많이 느끼시고 네. 또 뭐 육아라든가 뭐 직장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이 가중되는 거, 또 잠을 못 자는 거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잠을 오랫동안 잘 못 주무셨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다든가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를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좀 기가 먹먹하다든가 기가 좀 덜 들리는 것 같다든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막 동반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석증 같은 경우는 몇 분 사이에 또 가라앉아요. 네네. 운이 좋으면. 근데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는 금방 가라앉지 않고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또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예인분들한테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는 것 자체가 연예인분들이 촬영을 하시게 되면 네.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과로하게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예. 쓰죠. 그런 분들한테 나타난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네. 우리들이 생활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처음으로 이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면 네. 박사님 이비인후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약간 신경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신경정신과로 가야 되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 네. 무조건 병원을 가서 예. 내과를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그게 기회병이래.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고요. 네. 이비인후과 가시면 또 기에다 물을 집어넣는 검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내가 어지럽다 그러면 뭐 그냥 단순한 어지럼증이라도 네.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이러세요. 근데 이제 모 대학병원에 우리나라 네. 최초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지럼병 센터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 어지럼병 센터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계시고요. 네. 신경외과 의사도 계시고 신경과 의사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어지럼병이 단순하게 이비인후과 영역이냐 내과 영역이냐라고만 보여질 단정 지을 것이 수 아니라 없겠네요. 네.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비인후과의 문제로 기의 문제로 오는 어지럼증이라 하더라도 네. 이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는 단순하게 이비인후과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네. 어떤 신경정신과적인 상담 또 신경과적인 그 뇌하고의 관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센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어지러움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에는 네. 뭐 이비인후과를 찾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하고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대학병원이라는 센터를 찾아가 보시면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료 환경이.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네. 이 메니에르병을 좀 어떻게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메니에르 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뭐죠?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 현대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료들에 보면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고 돼 있어요. 관리하는 병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제 그 병원의 선생님들이 어지럼증 환자가 가면 그분들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추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경우는 약물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고 네. 또 환자는 그냥 약을 뭐 한 달분 정도 타갖고 오셔서 예. 드시다가 또 괜찮으면 지내시고 이렇게 네.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좀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네. 또 이제 보통 한의원을 찾아오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네. 대학병원을 다 거치고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는 이제 한의원을 하고 있을 때는 3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약을 복용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신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어지럼증은 없지만 네. 그래도 어지럼증과 이명증 또 난청 증상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 한 달 동안 치료 받으시고 완치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양방적인 방법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 네. 또 우리가 어떤 병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요. 근데 실질적으로 치료 영역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난치병이고
고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이런 치료들이 한방에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진단은 병원에서 충분히 검사를 해서 받으시고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방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역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네. 그 혹시 치료 사례가 네. 혹시 있으면 한 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양방에서의 치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또 네. 한방에서의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면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이석증이나 아니면 전정신경염, 네. 또 메니에르 증후군 모두 다 같이 치료한, 특히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달팽이관이나 세반고리관 내에 네. 림파액이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네. 염분의 섭취가 많아서 잡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염분 섭취를 줄여야 돼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초기 치료에서의 그 약물 치료는 네. 이뇨제를 써요. 이뇨제를 쓴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을 빼준다는 배출하는 것이죠. 거죠. 또 그것은 빼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분의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요법 이런 것들을 쓰는데 한방에서의 치료도 재미있게도 텍사탕이라든가 오룡산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그 이뇨 작용을 해주는 약들이 주로 많이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체력을 보강해주는 육미주황탕이나 같은 그런 신수를 보호하는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약들을 쓰는데 기왕이면 화학적인 성분으로 된 이뇨제를 쓰는 것보다 네. 한방 자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 한약이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것이고요. 치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시간이 조금 짧지만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제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강의들을 잘 들어보시면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의학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질병을 보고 질병을 관찰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떤 약을 쓸 것인가, 또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병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수술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이겨내는 내 몸의 복원 능력을 점점 없애는 방법들의 치료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가 잘 되면 너무 좋고 괜찮지만 네.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의외로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면 스스로 내 몸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도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뇌 환경을 바꿔주면 그걸로 인해서 그 몸이 균형이 잡히고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턱관절이 이 뇌가 이렇게 우리 두개골들이 여러 개의 뼈들에 융합되어 있는 것들이 숨을 쉬고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야지만 그 뇌 속에 있는 그 뇌 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융합이 되고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 내 몸 방어 능력에 의해서 뇌 내에 그 뇌 척수액의 양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두통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들이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그 융합된 것들이 좀 풀리고 네. 또 목의 그 경추 2번 경추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대골공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열리면서 뇌척수의 흐름이 좋아져서 배설 또한 잘 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세반고리관 내의 림프액의 흐름에도 마찬가지로 림프액이 가득 차한다고 하는 것은 네. 무엇인가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것이고요. 또 보호 형상이 끝나면 그것이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빠져나가는 그런 통로들이 막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약물 치료나 외부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인 턱관절 조절을 통해서 뇌의 환경이 바뀌고 또 귀의 환경들이 바뀌면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 치료의 사례 또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한 달 동안의 치료로다가 완치시켰었던 이유도 턱관절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니에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국의 타임지에서도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훌륭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마늘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마늘이 이제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항암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네. 또 그래서 주부님들이 남편 건강을 위해서 마늘을 이렇게 쪄가지고 매일 복용하시기도 네. 하시고요. 저 같은 주부인데 그러진 않았네요. 그러시구나. 네, 이제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남편을 위해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제가 마늘 하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마늘에 대한 효능을 네.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암은 아니고 네. 그래서 몸에 건강에 좋다니까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당시에 요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마늘을 갈아서 그 우유에서 타서 매일 먹으면 네. 몸에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토해냈어요. 그만큼 그렇군요.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알리신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작성이 강한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마늘을 그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드시면 잘 삼키지만 네. 그렇지 않고 생마늘을 먹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요? 모든 생물에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성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독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독성을 죽이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늘이 여러 가지 좀 항암 효과도 있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고 입맛을 돋구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 여러 좋은 것들이 있지만 네. 이런 좋은 것들이 내 몸에 맞게 잘 섭취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오이벽이 헌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신중하게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마늘을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네. 까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흑마늘로. 네, 흑마늘로 주시는 주부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남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암도 안 걸린다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원장님, 우유에 그렇게 마늘을 드셨을 땐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큰일 날 뻔하죠. 네. 네.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건강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라고 그렇군요.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마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 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S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저희 딸을 상담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따님분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32살이고요. 네, 키가 162, 네, 몸무게 48kg, 네. 그리고 마른 체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저희 아이가 그 마른 기침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짧은 마른 기침을 이렇게 칵칵하고 자주 하는데 몇 년이나 됐나요? 꽤 됐어요. 한 5년여 된 것 같은데 5년. 병원에 가봤거든요. 예, 예. 특별히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마른 기침이 안 먹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혓바닥이 예. 갈라지는 증세가 있어요. 네. 혓바닥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안면 홍조가 약간 띄는 것 같습니다. 안면 홍조가 띄고. 예. 네. 그런 증세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요? 네. 그 자녀분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직장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나요? 안 아직 했는데요. 결혼 미혼이시고요. 네, 일단은 이제 만성적인 기침을 하고 계시면서 혓바닥도 갈라지고 언면에 홍조도 띄고 가래는 없지만 네. 기침은 계속 하시는 것이 오래되신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따님의 이제 키나 몸무게를 보면 조금 마르신 체형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가 기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내쉬고 할 때 수분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기관지예요. 네. 일반적인 걸로 설명드리면 스폰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폐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폰지가 이제 수분이 차 있을 때 잘 찢어지지도 않고 아주 이제 상태가 좋은데 스폰지에 물기가 싹 말라버리면 잘 찢어지고 안 좋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따님의 기관지나 폐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뭐 이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도 여자분들 중에는 많으세요. 근데 물을 많이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침이나 이런 그 기관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70%가 물이에요. 이 물이 그렇죠. 적재적소에 잘 스며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설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충분하게 필요한 곳에 수분이 섭취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관지가 마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마른 기침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뭐 병으로 가면은 이제 뭐 결핵이나 이런 현상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혓바닥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도 수분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혀는 심장의 그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곳이다 이렇게 한방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로하거나 속을 많이 끓이거나 그러면 자꾸 혀도 갈라지고 혀에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혀가 이제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일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내 몸속에 수분을 증발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만 바꾸셔도 되게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보다는 체중을 조금 늘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몸이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분 섭취를 좀 예, 많이 수분 하고요. 섭취를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를 하지만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양은 실질적으로 한 2리터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의 양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페트병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시면 그때는 이제 약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데 치료하는 한약들이 사실은 많이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의원 안 가보셨으면 근처 한의원을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제가 싶네요. 그 예전에 네. 선생님, 제가 예전에 그 한의원에 한번 다녀온 바에 하면요. 네네. 그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혀가 갈라지고 이렇게 홍조가 뛰는 것은 네네. 상체에 열감이 많이 생겼다 그러셔요. 네네네. 상체로. 네네. 우리가 이제 이 수승화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네. 상체 쪽에 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네. 얼굴에도 홍조 띄고 있고 네. 혀도 갈라진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분에 따라서 약을 그렇게 한약을 보했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린 거랑 사실은 같은 말을 이제 표현을 달리 해드린 예, 것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되면 그것들이 자꾸 몸에 열을 일으키니까 상부에 열이 있다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또 수분의 네. 대사들이 원활하게 되질 않으니까 자꾸 마른 기침도 오고 그러는 건데 네. 그런 근본적인 거를 깨주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병을 앓으셨으면 내 몸이 정상적으로 복원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거의 네. 대부분은 이제 한의원 가셔가지고 약 제 두제 복용하시면 안 들으면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보통 약을 한 제 드셨다, 두 제 드셨다 이렇게 할 때 보통 기간이면 한 달 이내에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면 한 달, 두 달, 몇 달씩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 몸은 정상으로 복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귀하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약의 도움보다 더 우선시해야 돼야 되는 것들은 생활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운동하시고 물 드시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버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네. 상담이십니까? 예, 예, 예.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52고요. 네, 몸무게는 57. 네. 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5. 네,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 물어보세요.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지금 걱정돼서 전화를 드리거든요. 네네. 하나는 내가 당이 있는데 지금은 당이 115 그 정도 나가고 전에 한 5년 전에 당약을 먹었는데 괜찮다 해서 약을 안 먹는데요. 예. 그 소변이요. 네네. 거의 한 달 넘었나 거품이 계속 있어요. 네. 거품이 있으면서 어떤 때는 색깔이 노란할 때도 있고 그냥 어떤 때는 하얗기도 되고요. 예, 예. 또 그러고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서 지금 사는데 예. 감기가 들어가지고 겨울에 예. 한 달 넘게 그랬어요. 겨울에 이부밀가를 내부밀가를 갔더니요. 예, 예. 기관지가 가래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잘못되면 폐렴으로 간다. 그런데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그래서 찍었더니요. 네네. 거기서도 기관지가 염증이 좀 있다고 그러면서 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기침은 좀 덜하는데 지금까지 가래가 계속 하얀 가래가 계속 나오고 저녁에 누워 있으면은 이 가슴이
또 깝깝해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가 네. 나고. 네, 어머님 또 가끔 지금 하고. 예,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예. 네,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소변에 당뇨가 예. 있으셔서 걱정이 되시는데 소변이 최근에 거품도 예. 나고 좀 노랗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시는 거고요. 또 예, 하나는 한 달 예. 전부터 감기를 앓으셨는데 지금까지 가래가 삭질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예. 예, 기침도 예. 가끔 나고요. 네,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소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소변에 거품이 있다 그러면 조금 걱정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소변이라고 예, 하는 그렇죠. 것은 예, 신장에서 이제 그 혈액을 걸러내서 이제 방광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소변인데 소변만 가지고 아, 내가 무슨 큰 병이 있구나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지금 어머님 연세가 75세시잖아요. 예예. 이제 차도 오래되면은 이제 정상 작동을 못 하는 것처럼 우리 기관들도 예. 조금씩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물론 싱싱하고 건강하면 너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약해지는 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시는데 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든가 예. 아니면 소변 색깔이 자꾸 뿌얘진다든가 예.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소변 당뇨도 얼마나 지금 자주 보는가 몰라요. 하루에. 예, 당뇨도 지금 당뇨약을 안 드시고 계신데도 유지가 되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115. 예, 그렇다고 하면 어머님이 비교적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거예요. 다만 아, 네. 예. 다만 지금 이제 감기를 앓은 지가 한 달이 되니까 이제 기관지염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안 좋으신데 이제 감기를 앓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몸의 면역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감기를 앓게 되겠죠. 근데 예. 요즘에는 이제 약들이 너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이제 예. 병들도 너무 많이 다양하게 오니까 옛날하고 달리 감기가 한번 오면 빨리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를 걸릴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병원 가서 약만 드세요. 근데 사실은 감기를 치료하는데 가장 핵심은 쉬는 것이에요. 쉬고, 쉬어요? 예, 쉬고 충분하게 그 과일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유자차를 드신다든가 아니면 귤을 드신다든가 이러면서 내 몸에 비타민을 공급을 하고 충분히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쉬시지 않고 드시는 거 다 드시고 그러시면서 그 약을 드시면 몸에 염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드셔도 예를 들어서 너무 뭐 지방이 높은 음식을 드신다고 하면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이제 자꾸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셨을 때는 오히려 식사 양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다만 과일 섭취를 많이 하시고 물을 많이 복용하시고 그러시면서 충분히 많이 쉬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몸이 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셔야 되는데 몸은 그냥 그대로 혹사를 하시면서 약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 내 몸이 점점 회복되는 걸 잊어먹게 되고 약 기운에 의해서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심해지고 나아지다가 다시 심해지고를 반복하세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 달이 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관지들도 많이 지치고 힘든 거죠. 스스로 복원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면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이제 노란 가래가 막 생기고 그럴 때는 자꾸 기침을 하잖아요. 그죠? 기침을 하고 또 가래도 막 생기고 그건 뭐냐면 내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염증이 가라앉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기관지나 폐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한방 쪽에서는 이제 초기에는 염증을 발산시키고 뿜어내는 치료를 하는데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좀 체력을 보강하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쪽에 치료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식사도 조금 양을 줄이시고 대신 과일이나 이런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도록 하시고요. 좀 많이 주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뭐 안 좋으시면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한약을 자꾸 권하게 되는데 한의원에 가셔서 한약을 드시면 의외로 빨리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네네. 무릎 수술을 했어요. 양쪽에. 네. 그래서 지금 7개월 됐거든요. 예. 7개월 됐는데 이게 수영을 하라고 그래서 예. 걷는 거. 예. 그래서 걷는 거 한 30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뜨거운 탕화나 차운데 가서 있다가 거의 1시간 되면은 집으로 오거든요. 그것도 네네네. 물인가요? 아, 그거는 무리는 아닌데 일단 어머님이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수술하면서 마취하셨죠. 그다음에 수술하시면서 그렇죠. 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항생제를 투여해서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시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면 바로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안 나가요. 예, 지금처럼 이게 수영장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게 보강하시고 그러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보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첨가를 하자면 음식을 드실 때 너무 지방이 높은 거, 뭐 고단백 위주로 너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일 위주로, 야채 위주로 좀 드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시면 조금 장기적으로 한약도 복용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약이요. 예. 한약도 제가 생각했었어요. 전에 네. 수술하고 3개월 네네. 넘어가지고 녹각을 네. 이제 서울 보아당에서 2개를 먹었거든요. 네네네. 그래 먹었는데 그 뒤로는 안 먹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좋고 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것 자체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살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예, 63kg 나간 것이 57kg 나가니까는 네. 이게 수술하고 나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예,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한약 쪽으로 가서 진맥하고 네네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소변은 어머니 이제 좀 전화 주셔서 소변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소변은 걱정할 게 아니네요.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